왜 글로벌 1호점으로 한국이 선택이 됐을까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는 인텔리젠시아의 정식 13호점이자 글로벌 1호점입니다. 이제 인텔리젠시아는 도매와 관련된 업을 주로 할 만큼 미국에서도 29년 동안 12개의 점만 오픈을 했습니다. 매장 사업을 크게 하지 않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국내에는 사실 9년 전부터 저희가 들여와서 인텔리젠시아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뭐 레스토랑, 컬리 같은 유통 사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힘입어 계속 인텔리젠시아도 한국에서 그냥 자기 브랜드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뭐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왜 서촌을 낙점하셨나요? 특히 인텔리젠시아가 12개 매장밖에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12개 매장도 그 상권, 특히 그 동네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장들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촌점을 선택을 하게 됐고 한옥이라는 건물에 이 인텔리젠시아를 조금 슬로우한 문화를 좀 즐기셨으면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수랑 서촌 중에 고민을 하다가 서촌으로 결국에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초반에 어떤 지역에서 첫 매장을 오픈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는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성수라는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트렌디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성수는 평일에는 직장인 상권이고 주말에는 이제 전국구 상권으로서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권으로 완전히 변모가 된 거죠. 지금 웬만한 핫하다는 팝업 스토어는 다 성수에서 진행이 네.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성수를 첫 번째로 좀 고려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촌에 교육 들어온 거는 이제 서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상권 중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가장 트렌디한 공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이라는 상징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서촌이라는 지역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옆에 경복궁이 있고 네. 지금 청와대가 개방이 됨으로써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이 됐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북촌의 한옥마을, 그리고 서촌에도 고유의 골목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개성 있고 아기자기한 식당, 카페들이 현재도 많이 있는 공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이제 고정 배우 세대들의 어떤 소비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경복궁역 인근 상권에서는 얼마나 소비력이 있나를 판단했을 때 그 경복궁역 아래 라인에는 정보종합청사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관공서들이 꽤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광화문 쪽에도 소비력 있는 직장 배우세들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이 광화문 쪽에서만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경복궁역 위쪽에서 회식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는 모습들, 카페를 방문하는 것들을 평일에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력적인 부분으로도 서촌이 좀 합격점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 트렌디한 상권이냐 아니면은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권이냐. 예전에가 거기가 한정식 집이었어요. 대송이라는 식당이었는데 이제 대통령들이 방문할 정도로 좀 약간 맛집으로 소문났던 집이라 하더라고요. 한 15년 정도에부터 운영됐던 자리고요. 이전에는 거기가 제가 의경 생활을 해서 네.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거기가 참치집이었습니다. 사조 참치 그 관련된 그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옥 건물인데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안 커 보여요. 네네. 뒤가 안 보이고 그냥 단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면은 면적이 한 50평 정도가 나옵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스타벅스가 입점을 할 때 50평 이상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찾거든요. 그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지 이제 테이블과 주방에 대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보면은 한옥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디귿자 형태로 기와 지붕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마당이 있습니다. 일단 한옥이라는 좀 전통적인 이미지와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이 좀 현대적인 공간을 조금 조화를 잘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개조되기 전엔 중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 맞아요. 보기에는. 근데 위에 유리창으로 덮어서 집중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 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천장을 이제 유리창으로 구성을 하면서 바에 포커스가 이제 계속 시선이 가게끔 좀 맞춘 게 있고요. 인텔리젠시아 대표 제임스의 좀 말을 또 따오면 네. 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모습이 네. 천사들이 뭐 내려와서 이렇게 커피를 뭐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서촌 상권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은 수성동 대구, 경복궁,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서촌 안쪽에 어떤 아기자기한 골목, 이미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20대, 30대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활용이 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이 소비하는 회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중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 개발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개방이 됐죠. 그래서 서촌 쪽에 그 개발 제한으로서 좀 높은 건물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그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고 해요. 보통 데이트하거나 누군가 만날 때 북촌을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안국역에서 가깝다는 부분도 있고 북촌에 갔을 때의 한옥의 풍경과 서촌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북촌은 예전에 양반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서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고 서촌은 주민들이 위주로 살던 동네라서 골목골목이 좀 더 좁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반대로 서촌은 우리가 현재 소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는 서촌도 충분히 우리가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 그 매출의 한 15위권 정도까지 보면 가장 위쪽에 분포하는 카페의 매출이 많이 높지 않아요. 서촌이 성수나 뭐 이런 쪽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좀 낮아서 진입한다 해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었죠. 좀 규모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없죠. 매출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서촌 지역에서 매출 제일 높은 게 토속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삼계탕 판매하는 네네네. 거. 아마 여름에는 거기가 런던 베이글보다 매출 높을 겁니다. 네,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네, 줄을 무조건 쓰기 때문에 단가도 사실 네. 싸지도 않고. 바샤커피나 뭐 피츠커피나 뭐 여러 가지 해외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노리는지.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한국 시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연간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브랜드에 대한 감도가 그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선도했던 기업들이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충분한 네네. 시장성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초반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잘 됐던 것도 네. 한국이라는 시장에 충분히 소비력이 있고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커피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후 2차, 3차 계속 진입되는 커피 브랜드들은 결국 그것 자체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출하기는 어려운데 상권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도 지금은 좀 분석하기가 좀 편해지지 않았나. 인텔리젠시아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스페셜티를 전문으로 하는 해외 브랜드들이 적지 않게 그동안 한국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이들 브랜드들의 어떤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게 있으셨을까요? 블루보틀로 보면은 네. 경향성이 사실 뚜렷한 게요. 초반 1호점, 2호점 정도 기준까지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적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호점이 블루보틀이 성수였죠. 네. 그리고가 삼청점이었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트렌디한 상권, 아까 말했던 한국적인 상권을 선택을 했었고 3호점, 4호점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는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뭔가 직장 배우가 있다던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진입을 하기 위한 투자비가 낮은 상권들 백화점 같은 상권은 투자비가 많이 낮거든요. 네. 인테리어 할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낮은 투자금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대신 홍보 효과는 크죠.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전략 추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바샤 커피 같은 경우에도 롯데백화점에서 첫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청담동에서 오픈하잖아요. 결국 청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업어가는 개념인 거고 되게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바샤 그럼 커피 나중에 되게 고급 원두들을 취급한다는 네.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미지를 챙겨가는 초기의 전략 이후에는 어디를 들어가야지 매출이 가장 높게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였기 때문에 네. 단가적으로 일반 카페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소비력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강남을 선택하는 거는 되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적으로 이미 좀 그려져요. 예상할 수 있는 혹시 출점을 한다라고 치면은 성수, 한남, 더현대 서울 네. 이 정도는 당연히 타겟으로 네.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한 이제 2년 뒤에 있을 것 압구정. 같아. 네. 2년 뒤에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그런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네. 아니면 이제 을지로로 들어간다던가 시청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간보다는 좀 판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거고 뭔가 좀 컨셉을 갖춘 그런 공간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상권들이 딱 추려지고 그 외에는 사실 좀 또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 가겠죠? 네. 맞아요. 네. 제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쪽. 네. 네. 3년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그려지네요. 네. 인텔리젠시아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또 한 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지는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 야, 인텔리젠시아가 서촌에 들어왔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할 친구가 사실 더 많아요. 그쵸. 약간 인텔리젠시아가 유명한 거는 결국 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팬덤이 있는 거지 일반 대중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대신 뭔가 북촌에 이제 삼청 쪽에 블루보틀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촌에는 인텔리젠시아라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사람들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네. 인근에 좀 잘 운영되는 개인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매출적인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겠는데 결국은 서촌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카페를 공간으로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크고 디저트에 대한 소비 욕구가 훨씬 더 강한데 인텔리젠시아는 너무 커피에 딱 집중된 듯한 느낌이어서 네. 다만 공간의 모습이나 이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네.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매력도가 있겠지만 커피에 너무 집중된 듯한 느낌이 과연 잘 먹힐까? 하지만 그런 커피에 집중된 해외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오고 네. 한 것은 개인적인 바리스타로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이런 개성 넘치는 브랜드가 해외에도 많고 그래서 한국도 많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